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하이도. 네, 박지훈입니다. 변호사님. 네, 예. 기분 좋지 않습니다. 왜요? 좀 김태현 변호사가 얼굴에 예. 입에 미소가 좀 가득합니다. 누구 이재용 때문에? 예, 그러니까 don't worry. 아니, 맞췄어요 그냥 모든 것을. 그렇죠. 아니, 맞췄어요.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맞췄다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맞췄다. 이재용 부회장에 나온다고. 이게 무슨 나한테 김도사, 전화기를 태도사 좀- 이런 게 아니라 현도사. 현도사. 그럼 현존하는 최고의 도사다. 현도사. 오늘 또 다른 것도 맞췄어요. 뭐요? 김백준 방조범. 방조범. 그거 제가 주범은 유일하게 정치쇼에서만 제가 그 방조범인데. 혹시 수사했고 이거 내가 물어봤죠. 그럼 공범이 아니면 그랬더니 방조범. 방조범? 마이크 정면으로 두고 말씀하시라는 예. PD의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요. 뭐 맞췄다고 건방 좀 떨지 말고.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습니까? 방조범 예. 맞춰. 아 근데 저는 사실 같은 법조인이지만 예. 사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 3년 5년 예측했어요. 아 근데 예측만 하지 그게 실제 그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5년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어그러졌어요. 예, 뭘 억울해져요? 문영표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 저는 이렇게 판결하는 게 이게요. 맞나 싶어요. 저는 이 정형식 판사 네. 네. 13부 형사 13부 예. 나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요. 왜냐하면 일단 풀어줘요. 네. 그 대법에서 파기환송돼. 원세훈 같이. 파기환송돼. 질질질 끌고 있는 동안 피 말라. 피 마르는 동안 뭘 합니까? 삼성이 그래도 들어가고 좀 좀 봐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내 유복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 만들고. 그럼 빅피처라는 겁니다. 아, 빅픽처죠. 정영식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 일자리 창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도 쑥쑥 들어가겠지 뭐. 빅피처. 빅픽처에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 원소의 심정을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겠죠. 만약에 다시. 여봐, 얘기를 세게 못하잖아. 얘기. 백승문 변호사를 대신해서 이동영 작가 늦게 슬그머니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깜짝이야 화장을 안 하고 오니까 몰라보겠어. 아, 그래요? SBS 라디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정봉이 정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아닙니까? 이거요? 네. 인기 있는 코너죠. 근데 제목이 삼변 시대인데 네. 나는 변호사도 아닌데 저를 왜 불렀대요? 거긴 다른 변. 요즘 발에 채리기 변호사한테 변호사 많잖아요. 아니 그런 변호사 아니고 발에 뭘 채요. 발에 요즘 변호사 너무 많아. 팥줄 얼굴 빨개서 발에 치는 변이라니까. 아니요, 뭐 맞는 말이니까. 이동영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정봉이 정치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기가 진행자인 줄 알아. 반갑습니다. 네, 늘 진행만 해봐가지고 패널 참가한 거 오랜만이네요. 그럼 우리 얘기하던 진행 거 계속 진행할게요. 네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법에 가면 동일 사건, 예? 큰 판결의 그림은. 충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김태현 변호사한테도 질문일 수도 있고. 저요? 제가 무슨 거기. 일단 전 첫 번째 안종범에 대한 수첩 그게 증거 능력이 지금 없다는 딴 데는 있다고 장시호하고는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판단할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용표 전 장관은 엉뚱하게 혼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삼성 승계 한 거 없다 그랬는데 혼자서 뭐 하다가 실형 받았어요 그 사람은. 또 홍모시기도 있잖아요. 예, 그 두 사람. 예. 그 두 사람은 홍모시기죠? 어떻게 됩니까? 홍완선? 그렇죠, 홍완선. 저한테 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삼성 관계자 전화번호 줄 테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삼성에서 일도 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무슨 변호사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네. 아까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저도 궁금했어요. 안종범 증거 수첩의 증거 능력을 1심은 정황 증거로 인정했는데 뭐 여기 항소심에서 증거는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첩은 있는데 물적으로 그 안에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수첩이 이런 거. 물적으로 아무것도 그럼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니, 얘기냐면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중요한 게 네. 어제 우리 언니네 뉴스에서 좀 했거든요 얘기를. 네. 근데 이게 들었어요, 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연관 사건들을 대법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판결할 거냐, 네. 아니면 이 헷가닥 돌아간 대법관들이 그냥 미리 딱 쳐놓은 8월 전에 치고 다 퇴임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자기들 마음을 주대고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전원합의체 갈 건 같아요. 근데 연관 사건 다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다 올라올 때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인데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건이 먼저 올라가서 거기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을 또 확인해주면 다른 사건에도 없는 게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기 때문에 안종범 뭐 예를 들어 아니 저기 문용표 이재용 묶어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자기들 대법원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동일 뭐 그렇게 하겠죠. 한꺼번에 엮지는 않고 그리고 안종범 수첩은 1심이나 2심이나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1심에서도 이제 정황 증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종범 수첩에 보면 JY 뭐라고 말함 VIP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화를 구성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 완벽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다가 그 진술 그렇게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전문 증거로.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심에서도 그냥 대화가 내용의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말을 했다는 정황 증거로만 쓰자 이거라고요. 근데 이제 1심 근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거마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정황 증거로 하나 증거는 게 없다고 하나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 말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걸 확인해주지 않은 이상 결론이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어진 게 뭐 대부분 많이 무죄 나온 거랑은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저는. 예. 1심과 그 부분은 좀 동일한 것 같고 문영표 장관의 경우는 조금 상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으나 말이 복잡하죠? 무슨 말은 꼭 판사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상하게 급히 와 그럽니까? 아니, 판사들이 판결할 때 완전 저러거든요. TOP. 뭐야 TOP를? 오늘 박방은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다음 주에 합니까? 뭐 자꾸 그런 얘기는 하고 쓸데없이 아 이거 하지 마지막이면 마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성대모사 한번 해주려고 그랬지. 한번 원조. 해줘. 마지막에 오늘. 3년 전. 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박지훈 변호사 3년 전 버전입니다. 3년 전 버전. 박근혜 대통령 도와줘야지요. 야당 왜 그러는데요? 이거 맞죠? 왜 맛있어. 불쌍합니까? 여자 뭐? 혼자 가족도 없고 왜 불쌍합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요. 뭘 불쌍해? 3년 전 버전입니다. 이동영 작가님 3년 전 이럴 때 같이 방송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저 만나고 변했죠. 그렇죠. 귀순 유도자. 저 만나고 변한 거예요. 아니 고향도 비슷하잖아. 이게 안동이거든. 술주 고향이. 수첩제가 땡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 변호사도 저랑 오래 만나면 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 아 그렇게 할까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전향 전문기야? 그렇습니다. 야 좋다 이거. 아니 진짜 이동영 작가 만나고 바뀌었어요? 아니 뭐 저는 지금도 그대로인데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 누구한테? 이동영 작가한테? 저 영향력이 커요. 저 친구. 아 이거 근데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 같아. 예. 아니 두 변호사 노는 거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흐뭇해? 아니, 흐뭇하진 않고 아니, 이 재판이 뭐 흐뭇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 예. 재판이.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 재판은 그냥 끼워 맞추기다. 결론을 내놓고 아하. 저거 사모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대로 사모하면은 비난이 쏟아질 거고 그래서 이사로 가는데 이사로 가려면은 뭔가 한가 씌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50억 밑으로 한 30억 지금 이렇게 그것만 내용을 인정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아까 뭐 박변혜 얘기했던 문영표 장관 증언 이 재판대로 하면 문영표는 혼자 바보짓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예. 삼성도 요구도 안 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서류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표에게는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안봉근 증언, 정유라 증언 하나도 인정 안 해줬거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정말 명언을 남겼어요. 예전에 뇌물 사건의 구할은 90%는 증거가 없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증거냐면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뇌물은 당연히 직접 증거가 없죠. 증언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뇌물의 직접 증거 그건 바보죠. 누가 뇌물을 계좌로 쏴준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수표를 준 뇌물 찍으면서 뇌물이 동영상을 찍어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의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뇌물 사건은. 그래서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 정영식 판사인가요? 이번에 판결한 사람? 네. 이 판사가 서울대 80학번.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변호사 27기. 그래요. 어제 한명수 전 총리 예. 2심 판사였잖아요. 80학번이면서 61년생. 그러니까 머리털은 허옇고. 가만히 있어 봐요, 좀. 한명수 판사네. 지금 말도 막 나오네. 한명수 총리 재판할 때 그때도 역시 증거가 없었어. 증언밖에 없었는데 그 증언도 뒤집었거든, 한만호 씨가. 예. 그런데 그때는 그거 다 인정해줬어요. 지금은 모든 정황적을 다 무시하고 변호인단의 요구한 걸 모든 거 다 들어줬거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미리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짜맞췄다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동영 작가 오기 전에 이동영 작가 오기 전에 이게 정영식 판사가 민주 진영의 숨은 인재다. 예. 왜냐하면 일단 풀어주고 대법에서 이게 파기환송되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한 4년 동안 이재용은 피 말리는 삶을 살 것이다. 빅- 원세훈처럼. 빅피처. 빅피처. 다시 들어갈 준비하니까
그때 그럼 삼성은 경영이 갖고 제대로 있는 된다. 예. 사내 유보금을 다 풀 것이다 푼다.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거냐? 그거 알 수가 없어. 모르죠. 이 근데 양반들 변호사 나는 사먹고 싶으면 아니, 패스했어. 저는 여기도 저 PD도 콜이 왔는데 예. 저는요 삶 방송하면서 저보다 많이 받는 사람 처음 봤어. 어우, 아 진짜. 아니 근데 야, 이게 저보다 많이 받는 사람. 왜냐면 예.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느낌이 오는 거야 예. 느낌이.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예. 왔어요 지금 느낌이 왔는데. 예. 아, 제가 변호사 자격증만 없지 네. 변호사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큼 하진 않아요. 그냥. 이 판결이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개인적인 느낌 말씀드리면 저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 이의는 없어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인 이제 국외재산 도피 이런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없으니까. 아, 시간 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됐던 게 국외재산 도피고 다 1심만 똑같아요. 그것도 대부분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외재산 근데 이제 이것도 삼성이 1심부터 했던 논리인데 뭐냐면 어제 이제 판결문 제가 좀 찬찬히 봐도 그런 네. 얘기 있던데 또 이것도 그 이정열 부장 또 이렇게 또 듣고서 네. 또 댓글 올립니다. 또 제 얘기 듣고. 아, 유정열 신경 쓰지 말고. 그 그냥. 형님은 맨날 뭐 말만 하면 댓글 올려. 예, 어쨌든 이 국외자산 도피가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야. 도피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을 외국으로 빼서 자기의 이익으로 이익을 그 돈을 은닉하든지 사용하든지 소비하려고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쓰려고 나가는 게 국외재산 도피다. 그걸 처벌하기 위한 판례가 법이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판례를 하나 들어요. 예. 재산 도피는 자기의 이익으로 하기 위한 거다는 기존 판례를 들고 그런데 이건 이주영 부장 지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쓰려고 한테 주는 거 최순실이 썼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도피가 아니다라고 이제 무슨 보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그게. 말장난이 그거는. 정영식 씨한테 말해서 저한테 그러지 그러니까. 마시고. 그게 무슨 그 재판부 말장난이에요. 말이에요. 왜냐면은 본인 계좌로 본인이 옮겨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최순실한테 뇌물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자신의 이득을 이익, 얻으려고 그렇지. 그 전략적 이득을 얻었잖아. 예, 이거 좀 지금 천천히 해도 돼.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득 본 사람은 이정우밖에 없어요. 누가 이득 봤습니까? 이정우밖에 없다고. 아, 우리도 이득을 받지. 그거 주제로서 방송을 하잖아. 그래서 고마워요 사실. 진짜 말장난이고요. 예. 사실 저는 안 좋은 게 같은 법원인데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의 양심이 있고 뭐 삼성의 양심이 있고 하더라도 옆을 봐야 돼요. 이거는 한 사건이면 본인 마음대로 뭐 재판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여러 사건이 지금 수십 개 사건이 수백 명. 가장 근자에는 문영표 그렇죠. 보훈복지 장관이 구속이 됐잖아요. 문용표 얼굴 떠올려야 돼요. 재판을 하면서도 문용표는 뭐가 됩니까? 사람 지금 구속해가 지금 재판 실형 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지금 뭐가 됩니까? 아, 변이 됐죠. 문영표까지 하면 그러니까 사변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딱 대놓고 그거를 암만 본인 양심이고 삼성 양심이라 하더라도 옆에를 봐야 그게 판사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의 일관성, 판결의 충돌이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절대 안 판결 되죠. 자체에서는 문영표 장관과 충돌 없어요. 이 판결 자체에서는. 이 판결 자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뭐냐면 경영권 승계자가 없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주영 부회장의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한테 부탁한 게 없었다라는 거니까 아까 이제 이정우 작가 말씀하신 대로 문영표 장관 혼자 야 이거 좀 찬성 좀 이렇게 한 게 돼버린 거지. 이 판결 사실 자체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그러면? 돼.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니까 저한테 그래요. 자꾸 징역을 내가 살게 썼어요 합니까? 판결을? 그렇게 착한 사람 징역을 살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 썼어요 판결을? 이 양반들이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개싸움을 하네. 개싸움을 하지. 어찌됐든 이해가 안 된다. 어찌됐든 저는 아까 하던 말씀 말씀드리면 저는 뭐 법인 뭐 두 분은 뭐 저는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재산국외 도피도 그 법 취지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돈을 외국으로 가는 걸 처벌하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최순실 쓴 거니까 저는 재산국외 도피가 아니라고 보고도 맞다고 본 것 댓글 같고. 폭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고 한두 번이니까 제가 댓글 유발자 최다 댓글 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악플 유발자. 악플 유발자 최다 악플. 예. 어찌됐건. 네. 뭐 그리고 이제 말 부분이 이제 날아가는데 말 소유권 문제인데 이게 말 소유권이 또 말이 되나요? 아니 뭐 이름 나 요번에 살시도 비타나 부인. 살시도 비타나 살시나 또 비타나 하나 부인. 이름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아니야 또 세 글자던데 어쨌든 그거 그거 이제 말 소유권에 삼성한테 있다 여러 가지 논거를 또 두 개 논거 중 게 보면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대요. 전 계약서를 안 봤는데 삼성 거고 맘대로 니들이 대신 거의 쓰게 하는데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가 됐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거 정유라고 와가지고 엄마가 제 거처럼 타라고 그랬는데요 이랬다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 뭐라고 법원에서 했냐면 삼성 거니까 네 거처럼 타라고 그러지. 네 거야 그러지 않고. 만약에 네 거라고 하면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 야 우리 거면 야 네 거야라고 하지 네 것처럼 타라고 그랬다는 거는 남의 거니까 네 것처럼 타라고 그런 의미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정영식 논리에 따르면. 네. 저는 그렇죠. 정영식 논리에 따르면. 네, 그 근데 전제를 이제 붙여주셔야지.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삼성 측 논리 그대로 채용한 거예요.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아니, 가지 그러면 얘기가 아예 나올 수 무죄하지 있어요. 또 뭐 또 그러니까 그 이거는 또 그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해줬고 그 얘기인데 네, 그 아까 말도 그래요. 네. 저는 그 사준다는 의미를 변호인단이 그 국어사전 한번 다시 생각해야겠네 했었잖아요. 사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준다는 거랑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고 네가 뭐든지 해라. 이게 삼성 측이 말하는 사준다예요. 우리는 사준다는 것은 내 걸 모두 갖고 가라가 사준다는 거. 내가 그렇죠. 주조해 주는 거를 그걸 달리 판단하는 게 그것도 끼워 맞추기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났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36억 뇌물에 대한 양형도. 그러니까 그 이제 부분은 그다음에 36억에 대해서 횡령도 판단을 안 했어요. 실형 나와야 아니 되는 그래서 거 제가 아니에요? 요거 횡령 뭐 요것만 결론만 얘기하고 제가 예. 입 다물고 있을게요. 아니 계속 얘기하면 돼요. 1심, 천천히만 얘기하면 돼. 1심에서 1심에 5년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1심 판사 재판할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이야기는 해줬어요. 그런데 2심은 그것까지 면죄부를 줘버렸어. 아.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고 정경유착이 아니라 경정유착이다. 아니 이재용이 피해자라고 오. 그냥 면죄부를 그까지 줘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 재판도 아닌데 박근혜는 아주 죽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한 판결이다. 아.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한잔 드시고 이제 한 잔 드시고 식었어요. 아니 커피. 분위기 훈훈해. 묵시적 너무 반가워. 저보다 말 빠르면 천만. 묵시적 청탁 인정 안 했죠? 그리고 또 넌 이번 판결도 그렇지만 요 앞에 진경준 뇌물 사건 그것도 보험성 뇌물 아니다고 인정해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뇌물 친경준도 이 사람이 판결했어요? 아니 법원에서. 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뇌물 마음대로 주고받습니다. 다 직접 증거 없이 묵시적으로 네. 알아서 자기들끼리 보험성으로 주고받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대가성하게 입증 안 되면 아무도 처벌 못하는 이건 거죠. 뇌물에 하나의 판례가 생겼어. 그다음에 36억인데 2년 6개월은 좀 싸지 않아요? 너무? 아니요. 2년 6개월이고 자 고백 하나 할까요? 예. 저 예전에 지방에서 형사 사건 하나 있었는데 네. 뇌물 4억 줬는데 4년 나왔어.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아니, 당연하죠. 네. 제가 3억 6천만 횡령했거나 뇌물 받아도 징역형입니다. 당신은 종신형이야. 뭐. 종신형입니까? 5년 받아 그러면. 제가 재밌는 그 3억 6천 받은 게 5년이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이지. 아니, 이건 준 거니까. 준 거. 근데 그러니까 공유니까, 본인이 공유. 받았다 그랬어. 이게 2011년하고 2013년에 그 자료를 보니까 300억 이상 뇌물 받거나 하면 아니, 횡령하면 이건 준 거니까 받은 게 아, 아니야. 그러니까 준 거 하면 네. 거의 다 집행유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벌들 회사 해드리는 게 뭐냐면 해 먹으려면 많이 해서 드셔라. 그래야 집행유예 3,000원. 나온다. 대만 불쌍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자 이제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이해해야 되잖아. 네. 36억을 주면 1억 이상 주게 되면 뇌물 공유 아니에요. 5년 이하거든 공유는 무조건. 네. 5년 이하 세진 않아. 네. 뇌물은 이제 수수가 1억 이상이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인데 야 36억을 주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나온 안 돼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무리는 없다고 봐요. 유무죄 판단은. 근데 이제 양형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인정하는 거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정영식 부장의 어떤 논리들을 보면 아예 전부 무죄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맞았다고 봐요. 전 냉정하게 보면 아예 그건 왜 그러냐면 차라리 왜냐면 정영식 부장의 판결문 첫부터 뭘 쓰냐면 경영권 승계자가 없다라고 없다. 써버리거든요. 그 전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전제로? 것이죠. 근데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 처음부터 이건 없다가 했습니다. 경영 승계 작업이. 그리고 2심 재판 처음에도 정영식 부장이 특검한테 물어요. 아니 근데 김태현 변호사 양심에 딱 물어볼게. 네. 경영권 승계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100% 있었죠.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끝나는 사람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뇌물의 대가성을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는 공모리 상관없이 야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는데 우리가 뭘 대가로 돈을 줘 이거. 그러니까 아예 뇌물에 원천적으로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 없다고 이제 그만해요? 아니 거기 광고 그만해도 듣고 돼. 아니 해요 광고 계속. 듣고요? 예. 예. 광고 듣고요, PD? 계속해요? 계속하랍니다. 예. 어쨌든 경영권 그거 뇌물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기 없었다. 그래서 만든 근데 이 판결문 가만 보시면 경영권 승계자 없다. 설사 경영권 승계자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 안 되니까 제3자 내불고 안 된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정은식 부장의 논리대로 하면 경영권 승계자 작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뇌물을
그 부정 청탁이 없으니까 제3자 뇌물 공여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경영권 스케 작업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독일로 간 용역대금 36억 뇌물을 인정한다는 그게 거죠. 말이 되냐?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그 뇌물이 무슨 대가 관계인지는 명백하게 제가 방금 읽어봐도 이상해요. 없죠. 무슨 대가 관계로 이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는데 뇌물을 인정해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영권 승계자가 없으면 아예 뇌물을 다 전제가 깨져 무죄로 하든지 아니면 36억이라도 뇌물이 인정이 됐으면 실형을 하든지. 실형이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 실형 논리적으로는. 실형 살리려면 1심에서 했던 5년이 맞아요. 그리고 아니 오늘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 1심이 5년이었는데 이번에 액수가 좀 더 줄으니까 액수도 줄고 범인 재산 국외 도피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형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는 전부 무죄든지 아니요, 2년 알겠습니다. 6개월의 그래서 실형이 맞다라는 거죠. 제가 차라리. 들어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일단은 먼저 형을 정해놓고 예. 그리고 끼워 맞췄다 범위를 그렇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비판하니까 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느냐? 존중합니다. 존중 안 하면 우리가 죽창 들고 일어섰지. 존중해요. 뭘 존중하지만은 두고 일어서요? 아니, 존중 안 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존중하지만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거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정영식 판사가 더 선배거든요. 근데 네. 이종을 형이라고 일단 정해놓은 거야. 형을 정해놓고. 아 형님이라고. 네. 아침부터 저런 기획을 하는데도 참 굳이 살아남는 거 보면 대단해요. 야. 자, 뭐 도곡동 땅 주인 MB가 어제 SBS에서 특종을 빵빵빵 했고 한 10곡질 터뜨렸어요. 오, 뭔 내용이에요? 지금 도곡동 땅 주인 근데 이거는 사실은 특종이라 보긴 어려운데 선제적으로 지금 보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특종이라 해주십시오. 여기 SBS인데. 아 맞네. 이제 뭐 막판이라 이거죠. MB 출연한다고 너무하네. 막판이라 이거야. 아니. 좀 살 때. 아마 자금 추적이 끝났다고 지금 하거든요. 예, 검찰이. 뭐 머문 아마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네, 아니 뭐 떠나는 사람은. 아니 근데 예. 이게 특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이제 보도들이 쏟아지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그렇죠. 누구냐라고 하는 게 모든 얘기의 시작이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드디어 10년 만에 SBS가 얘기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보도를 일이에요. 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확보한 후에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네.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가 MB라고 하는 MB고 증거가 나왔다. 나왔다. 다스 얘기까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뭐 음. 도곡동 땅 주인이 MB면 다스도 MB가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도곡동 땅에 거거든요.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보도고 예. 사실은 결국은 검찰에서 지금 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 아. 이 모든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딩 지하 2층에서. 자,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여기서 또 하나 맞췄어요. 현도사. 김백준 씨가 방조범으로 갈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맞춰 뭐 이제는 뭐 그냥. 그러니까 도사하세요. 아니 원래 도사예요. 그쪽 진영에 공천 신청도 넣고 그랬었으니까. 왜 공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왜 공천에 떨어져? 그러게 이런 아니, 사람을 경선에 줘야지 떨어졌을까? 말이야. 예.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김백준 씨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예. 다스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조범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정치쇼에서 최초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백준 기가 다스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활비에 특활비 대해서는 얘기를 이제 뭐 했다. 왜냐면 특활비가 쟁점이고 특활비 때문에 영장이 구속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진술한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재밌는 게 압수수색 시작하고 5일 만에 구속했는데 그 다음날 검찰발 언론 소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돈 쓴 거 하나도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로 사람을 잡아놨는데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수사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던 거고 예. 실제로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그렇게 한 거죠. MB가 지시를 했다. 구체적으로 야 어디 가서 야는 안 했고 야는 안 했겠네요. 예. 예. 가서 특활비 받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특활비 받아다가 본인의 총무기획관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MB가 누구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린애 갖다 사용했다는 주고.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들한테? 검찰의 표현은 통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통로 특활비 통로다가 김백준 씨가? 거쳐서 MB 아. 갔다가 이제 돈이 직접 갔다 온 건 아닌데 정치권에선 갔다가 정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통로. 뭐 그렇게 검찰은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사명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문고리 사명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본인이. 예, 안종범, 예. 이재만 다 나눴었죠. 돈을. 안종범이 안봉근. 안봉근. 예. 안종범 구속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조범으로 본 거고 결국 이제
김택준 기획관이 아마 특활비에 관해서는 검찰의 수사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왜 저는 본인 그렇게 책임 아니니까. 네, 본인 그렇게 저는 다 얘기를 한 거 있어요. 그렇다면 없는 거를 얘기한 그런 건 예. 아니고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증거가 워낙 또 완벽했고 그래서 진술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방조범이 된 거고 도와준 거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으로 명시를 한 거죠. 예, 검찰이.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 예. 주범으로 명시한 게 좀 특이해요. 뭔 주범이요? 특활비에 대해서 김백준 씨는 방조범, 예. MB는 주범. 네, 그거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범으로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예.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보고 그 김백준 씨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김 변호사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이 어제 우리 저 큰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데 몸이 편찮아서 서울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 갔던데 안동분이고 예. 연세도 김백준 씨랑 비슷합니다. 오. 그런데 여든 정도. 원래 저랑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근데 몸이 여기 편찮으셔. 여기 좌빨이라고. 아니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네. 나한테 얼마나 말을 시키든지 제가 한 개 물어보면 뭐 대답을 10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김백준 씨 앞으로 더 불 것이다. 더 많이 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주범이라고 표시했던 거는 예.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 특활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예. 그리고 도곡동 땅 SBS 특종한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도곡동 땅 실체주의는 사실은 검찰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곡동 땅이 제3자 거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누군지 밝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2007년도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10년이 지나가서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MB거가 되면 다스코도 MB거가 되고 BBK MB거가 됩니다. 거기다가 그럼 나는 징역을 왜 살았냐고.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85년에 사가지고 예. 그걸 이상은 씨랑 김대중 씨랑 나눴죠 지분을. 그리고 95년에 10년 뒤에 팔았는데 한 10배 뛰기가 뭐야? 한 15배기 뛰기 해갖고 엄청 크게 그렇죠. 예. 풀려서 팔았잖아요. 근데 팔 때가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첫 해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MB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선거할 때랑 보다 굉장히 불리해져요. 예. 자기 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95년 11월 세계일보 일면 톱에 네. MB가 실소유자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나왔음에도 공천 불구하고 못 받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랬다 그러면은 공천도 받기 힘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힘들어질 테고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대통령이 하면 안 될 사람이 모든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악의 그렇죠. 근원이다 여기가. 네, 그렇죠. 그래서 SBS 보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SBS 보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뭘 하나 줘요 SBS에서 나한테. 주긴 뭘 커피 줬잖아. 자 그런데 자 이제 도곡동 땅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특활비로 여론조사까지 했다. 이게 뭐 닮은 꼴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어제 이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거기 예. 하고 저 박지원 정무수석 나중에 장관 됐었죠 아마. 그렇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장관 했었죠. 됐었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압수수색이 당했죠. 압수수색 됐다는 그 얘기는 이제 느닷없이 난 박지원 원장은 나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 대학 때 논문 표절도 2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어떡하죠? 그 특활비는 김백준 기획관이 받아서 MB 지시대로 사용했던 그 특활비 별도입니다. 다른 거예요. 전혀 건이 다른 거예요. 그 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 4억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오호, 그럼 더 나온다는 거야?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시 사용처에 대해서 수석들에게 줬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 그냥 별개예요. 별도 라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5억 5천이거든요. 네. 4억, 1억 5천, 네, 5억 그렇죠. 5천인데 네, 그 이상이 되죠. 별도 예. 라인으로 받아서 어쨌든 이걸로 총선 때 여론조사용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때 이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그 국정원 돈 가지고 진방 여론조사했다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그거랑 구조는 같아요. 네. 구조는 같고 근데 과연 여기서 끝이겠느냐?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10억 정도 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진방만 감별할 때. 한동훈 저 3차장 언론 브리핑 했잖아요. 김백준 기획관 예. 기소할 때 그 내용을 찬찬히 보면 굉장히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네, 그 한동훈 얘기는 27기 에이스. 네, 에이스죠. 진급 근데, 영순위. 네, 연급 영순위. 아마 근데 왜 사실 뇌물의 구성 요건에서 사용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사용처를 자세하게 달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백준 기획관의 공소장 제가 보진 못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시해서 뭐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올 텐데 결국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할 겁니다. 증거들을 확보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고요. 저는 그 얘기는 앞으로 김백준 기가 제 말이- 진술 그다음에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왔던 문건들 예.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 증언들로 해서 아마 MB 정부 청와대 또는 MB 정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어떤 돈 문제라든지 다른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손을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활비 또 추가로. 뭐 특활비일 수도 있고 다른 돈일 수도 있고 아마 좀 굉장히 강도 높은 그 수사가 사용 시작되니까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밝히지 않은 게 더 충격적인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추정은 이제 좀 네. 있다고. 이 작가님. 네네. 아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악의 근원이 도곡동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그 돈이 다스로 갖다 BBK를 갖다가 되돌려받는 과정에 140억은 직권남용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것도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도곡동 땅 돈이 다스로 흘러갔고 또 다스 돈이 BBK를 갖고 BBK가 다시 다스로 되돌려주는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 예. 특히 140억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김백준과 그렇죠. 김재수 예. 둘을 활용해서 그렇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주 고소시효도 살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찰이 파볼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검찰의 어떤 칼끝이 목까지 나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찔렸다고 봐요. 자, 벌써 그러면 찔렸어요. 지금 140억은 네. 그러면 직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직권남용. 시간적인 7년인데 예. 이게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그 다스 받는 과정에서 LA 총영사나 뭐 지시를 계속 했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돈을 돌려받은 건 2011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시간이 남아 있죠. 남아 있나요? 7년. 뭐요? 아, 중간에 근데 중간에 직권남용 남아 있어요. 그 직권남용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140억을 김재수 총영사 쪽에 얘기해가지고 140억 환수하는 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돌려받는 그 시점으로 볼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얘기를 했다든지 압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전 남아 있을 남아 게 있어요. 아닐까 그건 남아 있어요. 생각이 직권남용 들어요. 남용 확실하고 네. 아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지돼 있으니까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원래 7년짜리인데 5년 동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만 해도 지금 아직 5년도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남아 충분히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쪽에서 제가 볼 때 특활비는 방어가 안 될 거예요. 특활비는. 특활비. 그러니까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흐름 움직임을 봐도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듯한 기운이 역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자회견 처음 한 게 김백준 교가 구속된다며요. 예. 아는 거거든요. 큰일 났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해서 방어는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어제 김백준 기획관 수사 결과 발표되고 나서 뭐 만들어낸 거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심하는 걸 알고 있고 현재 그래서 나온 문제는- 특활비를 좀 정리해 보면 예. 자 4억이 김백준에게 김백준, 들어갔고 김희중인가? 1억이 김희중에게 들어가서 예. 김윤옥 여사에게 넘어갔고 넘어갔고. 예. 그다음에 5천만 원이 김진모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장진수 씨에게 예, 갔고 예. 자 이게 지금 5천. 5천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네. 근데 여론조사 비용이 나왔어.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백준 기획관의 4억이랑 완전히 다른 거고 김희준의 1억도 아, 다 다른 완전히 거예요? 다른 거죠. 이부속 설계니까 다른 거고 이거는 달러로 예. 그죠. 환전한 건데. 김진모의 5천도 사용처가 나왔으니까 다르죠. 이거와 별개 이제 특활비라는 거예요. 어. 지금 검찰이 보는 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이걸 거고 오히려 다스는 아까 이제 이동우 작가가 말씀하신 그런 145, 부분들. 예. 직권남용. 다스가 누구 겁니까? 다스가 MB 겁니다가 도덕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데 MB 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사법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스의 문제로 한 사법 처리는 나름대로는 방책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게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받아들인다고 제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런 어떤 생각하는 방책?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40억은 아마 두 가지 방패를 꺼낼 거예요.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패. 그거 첫째. 중간에 옳다는 거 아니고 아니, 아니야. 하지 마세요. 그거 변명 안 되니까.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아래도 다 하는 거야. 그거 하나 쓸 거고 두 번째 이명박 빠져나가는 방법이죠. 네. 뭘 쓸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백준 기획한테 떠넘길 거예요. 김백준과 기획관한테 김재수가 둘이서 하나서 했다. 둘이서 했다. 그거 한번 시킬 거고 또 하나는 뭘 쓸 거냐면 아래서 김재수 하셨다. 총영사라는 사람이 원래 변호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스와 BBK 관련된 소송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예. 야, 미국 미국 변호사. 미국 야, 미국 그래서 그 신문권자. 총영사 시킬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예. 야, 미국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 역할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야. 라는 방패를 쓰려고 할 거예요, 아마. 본인들은. 이런 거, 잠깐 지금 얼굴 뻘개집니다. 예. 아니요. 그냥 자기 얘기를 제 하세요. 얘기가 아니라. 알아요. 네. 아마 그 방패를, 그러니까 그걸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특활비는 도대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쏘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특활비 방어 논리는 좀 없을 것이다. 없어요. 이 김변말의 동의. 제가 김변말에 거의 동의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동의합니다. 특활비 방어는
별 빠져날 거 없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동의도 하지 않고 그럼요. 부인도 하지 않고. 자, 근데 결론은 그러면은 어떻게 갈 거냐? 관행밖에 없어. 관행이었다 이거는 특활비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썼고 물타기로 한다. 김대중 그밖에 없어요 할 게. 어. 근데 그것도 만약에 안 먹힌다. 그러면은 통치자금이다. 그러니까 방어 논리가 없다. 굉장히 공색해요 이거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5억 5천 말고 더 있다는 여론조사 거죠. 비용이 더 나오고 여기 이제 또 공작금까지 나오면은 대북 공작금.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라 말이 딱 안 통하면 통치자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더 큰 폭탄이 있을 수 있다. 또 120억 네. 비자금 조성한 120억 횡령이요? 횡령이고 조모 씨. 조모 씨 피의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2007년 12월 21일 날 이제 형법이 개정되었고 공소시효가 1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10년이면 2007년 17년 12월 21일 날 끝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애츠모 신문 한겨레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냐? 2008년에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로? 횡령한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포괄 일제로 해갖고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15년으로 넘어간다. 그럼 아직 많이 남았다. 처음에 조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안 조사했을 때 예, 조모양. 조모양. 예. 아, 저거는 검찰이 100% 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는구나. 왜냐면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면 이게 2007년에 있었던 120억 횡령이니까 그러면 2007년 12월 전에 있거니까 공소 10년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 120원 이제 끝난 얘기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피의자를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꺼냈죠. 거예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거든요. 공소시효 완벽하게 소멸됐는데 그걸 어떻게 참 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H모 신문에서 얘기했던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그 게 이후에.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는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별건이 뭔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 씨를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수는 없는 거죠. 조 씨도 바보가 아닌데 본인도 자기가 얘기 다 듣고 자문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일단 또 튀었다가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 얘기가로 소환 조사한 거고 피의자 소환 조사의 중요성은 뭐냐면 조 씨를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MB에 관한 건데 조 씨가 참고인인 경우에 MB를 소환 조사하기 쉽지 않다는 120억까지. 그건 왜 그랬냐면 MB는 지금 대통령 기간 재임 기간 동안 5년이 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정지되니까. 조 씨가 120억에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MB에 대해서 남아있다는 설이 많았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조 씨입니다. 예. 내가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난 참고인이야. 근데 왜 말합니까? 그렇죠. 난 완성됐는데 검사님 알아서 해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연기하시는 그러니까 또. 120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MB한테 수사의 칼날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뭔가 만약에 나왔다고 해서 조 씨가 피의자로 전환된 거라고 하게 되면 입을 열 수 있다. 그리고 조 씨의 신병 처리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 씨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돼서 아 이건 완전히 MB가 살아나는 분위기구나. 120억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얘기 듣고 아 안 끝난 거구나. 이거는 MB가 또 이 부분은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조모양이 양이군요. 예, 조모양이 이 작가님 조모양이 모양이. 아니 횡령을 했는데 다시 회사에 왔어. 그만둔다는데 달래. 그렇게 계속 다니게 해. 근데 2007년 이후에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있어. 예. 그건 뭐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조모양이 만약에 주범이라고 한다면 이거 무기징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 그 큰 돈을 횡령한 여직원이 그냥 그대로 그 회사에 다닌다. 그럼 오너가 멍청한 거죠, 그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아니면은- 김성우 그때 당시 오는 김성우예요. 그러니까 또. 안 그러면은 사장. 그 조모양과 오너가 뭔가 공작이 있었던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조모양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물론 본인이 난 말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조사받을 때 그러면은 검찰이 못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이 거기 검찰 조사석에 앉는 순간 영혼까지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사 안 거예요. 받아봤죠? 안 받아봤죠. 한번 받아보고. 아니 근데 김성우가 네. 관련돼 있는 당시 김성우 사장이 자수서도 다 냈단 다 말이에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MB호는 난파선이에요. 난파선은 다 미리 뛰어내리기 왜 계속 남아 있으면 자기도 같이 가라는데 뛰어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성호, 김백준, 조모양 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부도덕한 회사, 부도덕한 오너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요 격리 직원과 운전 기사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 김종백 씨 봐요 얘기해. 지금 그렇죠. 원래 이거는 무너진 회사들을 검찰 조사받고 처벌한 A, B, C, D야 격리 직원과 이거 운전기사. 운전기사. 그래서 경찰 수사관들, 검찰 수사관들 제일 먼저 누구 털냐면 격리 직원 털고 그리고 운전기사 털거든요. 그대로 지금 운전기사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MB가 이 120억도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게 검사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많이 받도록 하죠. 아니 근데 만약에 120억 이게 추가 플러스 알파 네. 있고 이게 비자금 조성 횡령 이런 그 MB의 지시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 자체로도 그래서 저는 무기징역이에요, 사실. 검찰이 갑작스럽게 그 올림픽 뒤로 이명박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흘렸잖아요. 저는 그거는 엄청난 자신감이다. 증거를 엄청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불러도 그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봐요. 저 오히려. 부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 처음에 저희가 이거 또 김백준 씨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거 어쨌든 맞췄잖아 방금. 맞죠. 그거 맞췄습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 석방도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악플이 정말 전도사. 올라오는 느낌이 막. 그리고 또 이제 김백준 씨 곧 예. 보석으로 나올 거예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법원이 하는 거예요. 많이 불면 나올 얘기해 거예요. 보세요. 예? 예, 나올 그러니까 것 같아요. 5가지 얘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나오겠죠. 저기 갑자기 웃음이 붙잡아둘 이유가 예. 없죠. 다 예. 불면. 5가지 얘기하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얘기하라고 저기 그러세요.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장이 청구될 때는 죄명이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이었는데 죄명이 이제 바뀐 거거든요. 기소할 때는 방조범으로. 방조범으로. 그러니까 사정이 엄청나게 변경된 거죠. 계속 그 당시- 구속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부인이고 지금은 자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측에 보석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은 영장실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다스 있어요. 플러스 건강 이유를 할 거예요. 네. 좀 힘들다. 완전히 달라질 수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김진모- 죄명이 달라지고 김진모 씨도 사정이 다 완전 불고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죄명이 달라졌으니까. 아니, 지금 오케이. 예. 협조하는 사람들은 뭐 풀리 박연이는 아니지만 다 풀려날 가능성이 높죠. 예. 예. 박지원 변호사님 아니 근데 그 얘기 아니고.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보따리가 있다며. 그러니까 MB를 소환 조사를 저는 늦추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평창올림픽 때문에 정치적인 정부적 고려를 판단한다고 봤어요 검찰이. 근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예. 소환하고 싶어도 소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김백준 기획관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장다서로랑 씨랑 저기 박지원 전 수석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 압수수색 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되지. 박정원. 사무실하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런 수사를 할 때 헤드는 마지막입니다. 밑에부터 쫙 올라오는 거잖아요. 말단 직원, 대리, 과장, 점포, 부장 해서 이제 사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MB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스도 다스지만 이 특활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조사하고 마지막에 MB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MB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저 누구죠? 저 올림픽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일단 박지원 수석해야죠. 장다서로 기획관 해야죠. 하다가 만약 다른 사람 나온다 합시다. 가정이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 해야죠. 그 언제 MB 합니까? 그러니까 MB를 지금 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MB가 지금 나랑 의견은 일치가 자주 되는군요.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되는데요 지금. 요렇게 해서 제가 박지원을 꼬신 거거든요. 저는 다릅니다.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걱정. 여기는 예. 좀 세. 그래요? 공천 신청까지 했어. 저는 공을 좀 더 드려야겠네요. 저는 뭐 박지원 변호사의 두 분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한 두 저는 안 분이 어느 부분에서 견해 일치를 봤어요? 오늘 두 가지나 봤습니다. 오, 지금 본 거는 아까 MB. 지금 그, 특활비의 대책이 없다. 그 올림픽 뒤로 미루는 거는 너무 증거가 많았어. 그렇지. 조사할 게 결국은, 많아서. 확실함. 예. 그리고 MB 특활비는 그게 없다. 특활비는 대책 없다. 대책 없다.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훨씬 많이 늘어나요. 천재로 가능성 어디까지 아직 뭐 이게 수사 단계니까 우리가 자, 그럼 이제 네. 마지막 보따리 풀어야죠. 영포 빌딩에서 나온 증거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폭탄이 터질 저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두 분 말한 것에서 좀 예. 더 플러스해서 첨언을 하면 그 영포 빌딩 지하 것 때문에 지금 수사가 좀 미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여튼 모든 어떤 근원의 보물 창고는 영포 빌딩 지하 2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박지원 수석이라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로 보이고요. 그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단 뭐 MB 전 대통령을 세우는 거는 당연한데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생물이잖아요. 예. 획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처벌하고 어떻게 할지를 시작해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놓고 그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아주 늦게 MB가 쓰지 않을까 생각이 김태현 듭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이제 네. 핵심이 도대체 영포 빌딩 지하 2층을 누가 지적을 했냐? 그 저도 김백준 궁금해요. 씨?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김 왜냐면 국장이 김백준 씨는 예. 김백준 교관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얘기했다 그러고. 근데 아, 다스에 다스는 안 하고 대해서는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진술 안. 왜냐하면 아직까지 혐의가 특활비에 관한 혐의니까. 청계재단에 네. 청계재단에 김백준 씨 밑에 있는 김모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모 국장이요. 김모 국장이 이모 국장이 이모 국장. 이모 국장이 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분도 지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온 거 어제 아니에요? 소환 조사됐죠 아마. 예.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 지금 전에 설이 얘기했을 누구냐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김백준 기획관 설. 그다음에 그 김백준 기획관의 밑에 밑에 있는 있는 이모 국장 설. 아. 청계재난. 예.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저기 김희중? 아니 김희중 씨 말고 아, 그다음에 이모 국장이 아니라 이 공모 다스의 국장. 그 이상은 씨 말고 김재정 씨 부인 아. 권모 씨 설. 예. 예. 삼설이 지금 언론에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백준 기획관 아니에요. 보면이 보면 그 이설 아니에요.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 중에 그 하나고 뭐 내용- 제또랑 있는 수리 알 수는 없죠. 아니 권모 그 김재정 부인 예, 예. 권모 씨는 이 존재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이모 국장 설은 확실한 건 아니죠. 저도 몰라. 그건 설이에요, 설. 예. 근데 여기서 설.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탄이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완전 그건 뭐 검찰에 물어보시고 그 뭐 M본부에서 압수수색할 때 단독 취재했으니까 거기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뭐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자신감 있게 예. 얘기하더만. 압수수색할 때 아직 시간 남았죠. 예, 시간 남았어요. 압수수색할 때 대부분 뭐 기업에서 야 왜 우리 사무실 다 들고 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다 들고 가냐면 어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들고 가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봤더니 폭탄이 있었다. 근데 예전에 무슨 H모 그룹 예. 비자금 수수할 때는 검찰 딱 들어가서 어이 저기 그림을 띄어 그랬어요. 열어. 예. 그림을 띄었더니 그 뭐가 나왔네. 거기서 장부를 왕창 들고 갔거든요. 그거는 제보를 받고 알고 들어갔다는 이것도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다스 서울사무소 2층에 딴데 아니라 안 가. 아예 지하에 안 가서 창고 뜯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확실한 위치가 여기다라고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제보가 누군가 분명하다.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거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볼까요? 그거는 제보 없으면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청소하시던 분들도 지하에 2층 있는 거 몰랐거든. 몰랐다는 지하 거예요. 1층까지 있는 줄 알았고 거기 자주 지나던 사람도 아무도 지하 2층이 있는지 그럼 몰랐는데 이명박 대통령 승이 이씨 아니야. 지하 2층. 이런 걸 하면서도 참 잘 나가요. 희한해요. 자, MB 운명.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뭐 누군가 제보를 받고 들어간 거고. 근데 저는 끝났어요. 영법 빌딩의 서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뒷받침하는 것밖에 없을 뒷받침한다. 것이다. 근데 다만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전제 조건은 되겠죠. 저 틀린 게 하나 나왔어요. 예, 제가 됐어요. 알기로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영법 소송. 폭탄이 있다. 엄청난 폭탄이 있을 알겠습니다. 거다. 여기는 영포 빌딩 들락날락하는 사람. 보물창고. 저 바꾸겠습니다. 보물창고다. 엄청난 게 있다. 자, 바꾸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보물창고다. 예, 박지원 변호사 보물창고. 자,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인사. 아, 마무리 예. 인사 이제. 삼변 시대 이제 울지 말고. 하여튼 좀 더 하고 싶은데 예. 사정이 좀 있어서 무슨 사정? 청취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원조 TOP 안녕. 예. 자, 뭐 인사 제대로 예, 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뭐 감사했고요. 또 딴 데 가서 잘 하겠습니다. 예. 안 돼, 살아있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세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3부 마무리 행전자. 반갑습니다. 네. 늘 진행만 해봐가지고 패널 참가한 거 오랜만이네요. 그럼 우리 얘기하던 진행 거 계속 진행할게요. 네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그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법에 가면 동일 사건, 예? 큰 그림은 충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김태현 변호사한테도 질문일 수도 있고. 저요? 제가 무슨 거기 일단 전 첫 번째 안종범에 대한 수첩 그게 증거 능력이 지금 없다는 딴 데는 있다고 장시호하고는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판단할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용표 전 장관은 엉뚱하게 혼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삼성 승계 한 거 없다 그랬는데 혼자서 뭐 하다가 실형 받았어요 그 사람은. 또 홍모시기도 있잖아요. 예, 그 두 사람. 예. 그 두 사람은 홍모시기죠? 어떻게 됩니까? 홍한선? 그 홍한선. 저한테 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김태현 변호사 지금 삼성 관계자 전화번호 줄 테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삼성에서 일도 했잖아요 내가 무슨 예전에. 뭐 변호사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네. 아까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저도 궁금했어요. 안종범 증거 수첩의 증거 능력을 1심은 정황 증거로 인정했는데 뭐 여기 항소심에서 증거는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첩은 있는데 물적으로 그 안에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수첩이 이런 거. 물적으로 아무것도 그게 아니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니, 얘기냐면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네. 중요한 게 네. 어제 우리 언니네 뉴스에서 좀 했거든요 얘기를. 네. 근데 이게 들었어요, 이제, 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연관 사건들을 대법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판결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이 헷가닥 돌아간 네. 대법관들이 그냥 밀딱 쳐놓은 8월 전에 치고 다 퇴임할 거냐, 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자기들 마음을 주대고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전원합의체 갈 건 같아요. 근데 연관 사건 다 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다 올라올 때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인데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건이 먼저 올라가서 거기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을 또 확인해주면 다른 사건에도 없는 게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기 때문에 안종범 뭐 예를 들어 문용표, 이재용 묶어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자기들 대법원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동일 뭐 그렇게 하겠죠. 사건이니까. 한꺼번에 엮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안종범 수첩은 1심이나 2심이나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1심에서도 이제 정황 증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종범 수첩에 보면 JY 뭐라고 말함, VIP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화를 구성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 완벽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다가 그 진술 그렇게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전문 증거로.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심에서도 그냥 대화가 내용의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말을 했다는 정황 증거로만 쓰자 이거라고요. 근데 이제 1심. 근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거마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정황 증거로 하나 증거는 게 없다고 하나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 말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걸 확인해주지 않은 이상 결론이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어진 게 뭐 대부분에 많이 무죄 나온 거랑은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저는. 예. 1심과 그 부분은 좀 동일한 것 같고 문영표 장관의 경우는 조금 상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으나 말이 복잡하죠? 무슨 말은 꼭 판사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상하게 급히 와 그럽니까? 아니, 판사들이 판결할 때 완전 저러거든요. TOP. 뭐야 TOP를? 오늘 박병근의 마지막 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다음 주도 합니까? 뭐 자꾸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이 아 이거 하지 마지막이면 마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성대모사 한번 해주려고 그랬지. 원조. 마지막에 오늘. 3년 전. 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박지원 변호사 3년 전 버전입니다. 3년 전 버전. 박근혜 대통령 도와줘야지요. 야당 왜 그러는데요? 이거 맞죠? 왜 나이스. 불쌍합니까? 여자 뭐? 혼자 가족도 없고 왜 불쌍합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요. 뭘 불쌍해? 3년 전 버전입니다. 이동영 작가님 3년 전 이럴 때 같이 방송했어요. 아니 근데 아니 저 만나고 변했죠. 그렇죠. 귀순 유도자. 저 만나고 변한 거예요. 아니 고향도 비슷하잖아. 이게 안동이거든. 술주 고향이. 수첩 제가 땡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 변호사도 저랑 오래 만나면 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 그럴까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전향 전문기야? 그렇습니다. 야 좋다 이거. 아니 진짜 그 이동영 작가 만나고 바뀌었어요? 아니 뭐 저는 지금도 그대로인데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 누구한테? 이동영 작가한테? 저 영향력이 커요. 저 친구. 아 이거 무슨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 같아. 예. 아니 두 변호사 노는 거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흐뭇해? 아니 흐뭇하진 않고 아니, 이 재판이 뭐 흐뭇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 예. 재판이.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 재판은 그냥 끼워 맞추기이다. 결론을 내놓고 아하. 저거 사모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대로 사모하면은 비난이 쏟아질 거고 그래서 이사로 가는데 이사로 가려면은 뭔가 한가 씌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50억 밑으로 한 30억 지금 이렇게 그것만 내용을 인정해서 집행유예를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아까 뭐 박변에 얘기했던 문영표 장관 증언 이 재판대로 하면 문영표는 혼자 바보짓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예. 삼성도 요구도 안 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서류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표에게는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안봉근 증언, 정유라 증언 하나도 인정 안 해줬거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정말 명언을 남겼어요 예전에. 뇌물 사건의 구할은 90%는 증거가 없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증거냐면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뇌물은 당연히 직접 증거가 없죠. 증언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뇌물에 직접 증거 그건 바보죠. 누가 뇌물을 계좌로 쏴준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수표를 준 뇌물 뇌물이 찍으면서 있어요. 동영상을 찍어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의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뇌물 사건은. 그래서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 정영식 판사인가요? 이번에 판결한 사람? 네. 이 판사가 서울대 80학번. 그것까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변호사 27기. 그래요. 어제 한명수 전 총리 2심 판사였잖아요. 80학번이면서 61년생. 그러니까 머리털은 허옇고. 가만히 있어 봐요, 좀. 한명수 판사네. 말도 막 나오네. 한명수 총리 재판할 때 그때도 역시 증거가 없었어. 증언밖에 없었는데 그 증언도 뒤집었거든 한만호 씨가. 예. 그런데 그때는 그거 다 인정해줬어요. 지금은 모든 정황들을 다 무시하고 변호인단의 요구한 걸 모든 거 다 들어줬거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미리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짜맞췄다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동영 작가 오기 전에 이동영 작가 오기 전에 이게 정영식 판사가 민주 진영의 숨은 인재다. 예. 왜냐하면 일단 풀어주고 대법에서 이게 파기환송되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한 4년 동안 이재용은 피 말리는 삶을 살 것이다. 빅- 원세훈처럼. 빅피처. 빅피처. 다시 들어갈 준비하니까
그때 그럼 삼성은 경영이 갖고 제대로 있는 된다. 예. 사내 유보금을 다 풀 것이다 푼다.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거냐? 그거 알 수가 없어. 모르죠. 이 양반들 변호사 나는- 사먹고 싶으면 아니, 패스했어. 저는 여기도 저 PD도 콜이 왔는데 예. 저는요 삶 방송하면서 저보다 많이 받는 사람 처음 봤어. 어우, 아 진짜. 아니 근데 야, 이게 저보다 많이 받는 사람. 왜냐면 예.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느낌이 오는 거야 네. 느낌이.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네. 왔어요 지금 느낌이 왔는데. 네. 아, 제가 변호사 자격증만 없지 네. 변호사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큼 하진 않아요. 이 판결이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개인적인 느낌 말씀드리면 저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 이의는 없어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인 이제 국외재산 도피 이런 그러니까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없으니까. 아, 시간 안, 네. 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됐던 게 국외재산 도피고 다 1심만 똑같아요. 대부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국외재산 근데 네. 이제 이것도 삼성이 1심부터 했던 논리인데 뭐냐면 어제 이제 판결문 제가 좀 찬찬히 봐도 그런 네. 얘기 있던데 아 또 이것도 그때 이정열 부장이 또 이렇게 또 듣고서 네. 또 댓글 올립니다. 또 제 얘기 듣고 아, 이정열 신경 쓰지 말고. 그 형님은 그냥. 맨날 뭐 말만 하면 댓글 올려. 예, 어쨌든 예. 이 국외자산 도피가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야. 도피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을 외국으로 빼서 자기의 이익으로 이익을 그 돈을 은닉하든지 사용하든지 소비하려고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쓰려고 나가는 게 국외재산 도피다. 그걸 처벌하기 위한 판례가 법이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판례를 하나 들어요. 예. 재산 도피는 자기의 이익으로 하기 위한 거다는 음. 기존 판례를 들고 그런데 이건 이재용 부회장 지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쓰려고 한테 주는 거 최순실이 썼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도피가 아니다라고 이제 무슨 보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그게. 말장난이 그거는. 정영식 씨한테 완전 저한테 그러지 그러니까. 마시고. 그게 무슨 그 재판부 말장난이에요. 말이에요. 왜냐면은 본인 계좌로 아니 본인이 옮겨가지고 음. 그거를 결국은 최순실한테 뇌물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자신의 이득을 이익, 얻으려고 그거- 전략적 그렇지. 이득을 얻었잖아. 예, 이거 좀 지금 천천히 해도 돼.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득 본 사람은 이재용밖에 없어요. 누가 이득 봤습니까? 이재용밖에 없다고. 아, 우리도 이득을 받지. 그거 주제로서 방송을 하잖아. 그래서 고마워요 사실. 진짜 말장난이고요. 예. 사실 저는 안 좋은 게 같은 법원인데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만약 본인의 양심이 있고 뭐 삼성의 양심이 있고 하더라도 옆을 봐야 돼요. 이거는 한 사건이면 본인 마음대로 뭐 재판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여러 사건이 지금 수십 개 사건이 수백 명 가장 근자에는 문영표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이 됐잖아요. 문용표 얼굴 떠올려야 돼요. 재판을 하면서도 문용표는 뭐가 됩니까 사람 지금 구속해가 지금 재판 실형 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지금 뭐가 됩니까? 아, 변이 됐죠. 문영표까지 하면 그러니까 사변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딱 대놓고 그거를 암만 본인 양심이고 삼성 양심이라 하더라도 옆에를 봐야 그게 판사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의 겁니다. 일관성, 판결의 충돌이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절대 안 판결 되죠. 자체에서는 문영표 장관과 충돌 없어요. 이 판결 자체에서는. 이 판결 자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뭐냐면 경영권 승계자가 없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한테 부탁한 게 없었다라는 거니까 아까 이제 이재용 작가 말씀하신 대로 문영표 장관 혼자 야 이거 좀 찬성 좀 이렇게 한 게 돼버린 거지. 이 판결 사실 자체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말이 안 돼.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니까 저한테 그래요. 자꾸 징역을 내가 살게 썼어요 합니까? 판결을? 그렇게 착한 사람 징역을 살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 썼어요 판결을? 이 양반들이 변호사가 아니라 개싸움을 하네. 개싸움을 어찌됐든 하지. 이해가 안 된다. 어찌됐든 저는 아까 하던 말씀 드리면 저는 뭐 법인 뭐 두 분은 뭐 저는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재산국외 도피도 그 법 취지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돈을 외국으로 가는 걸 처벌하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최순실 쓴 거니까 저는 재산국외 도피가 아니라고 보고도 맞다고 지금 본 것 댓글 같고. 폭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고 한두 번이니까 제가 댓글 유발자 최다 댓글 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악플 유발자. 악플 유발자 최다 악플. 예. 어찌됐건. 네. 뭐 그리고 이제 말 부분이 이제 날아가는데 말 소유권 문제인데 이게 말 소유권이 또 말이 되나요? 아니 뭐 이름 나 이번에 살씨도 비타나 부위, 살씨도 비타나 살씨나 또 비타나 하나 부위, 이름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아니야 또 세 글자던데. 아,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하이도 네. 박지훈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예. 기분 좋지 않습니다. 왜요? 좀 김태현 변호사가 얼굴에 네. 입에 미소가 좀 가득합니다. 너 이재용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돈 워리. 맞췄어요 그냥 모든 것을. 그렇죠. 아니, 맞췄어요.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맞췄다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맞췄다. 이재용 부회장에 나온다고 이게 무슨 나한테 뭐 김도사, 전화기를 태도사 좀- 이런 게 아니라 현도사. 현도사. 그럼 현존하는 최고의 도사다. 현도사.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맞췄어요. 뭐요? 김백준 방조범. 방조범, 그거 제가 주범은
유일하게 정치쇼에서만 제가 그 방조범인데 혹시 수사했고 이거 내가 물어봤죠. 그럼 공범이 아니면 그랬더니 방조범? 마이크 정면으로 두고 말씀하시라는 예. PD의 예.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요. 뭐 맞췄다고 건방 좀 떨지 말고.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습니까? 방조범 예. 맞춰. 아 근데 저는 사실 같은 법조인이지만 예. 사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 3년 5년 예측했어요. 아 근데 예측만 하지 그게 실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년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어그러졌어요. 예, 뭘 억울해져요? 문영표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 저는 이렇게 판결하는 게 이게요. 맞나 싶어요. 저는 이 정형식 판사 네. 네. 13부 형사 13부 예. 나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일단 풀어줘요. 네.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원세훈 같이 파기환송돼 질질질 끌고 있는 동안 피말라. 피말르는 동안 뭘 합니까? 삼성이 그래도 들어가고 좀 좀 봐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내 유복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 만들고. 그럼 빅피처라는 겁니다. 아, 빅픽처죠. 정영식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자리 창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도 쑥쑥 들어가겠지 뭐. 아, 빅피처. 빅픽처에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 원소의 심정을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겠죠. 만약에 다시 예, 여봐, 그러잖아요. 얘기를 세게 못하잖아. 얘기. 백승문 변호사를 대신해서 이동영 작가 늦게 슬그머니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깜짝이야 화장을 안 하고 오니까 몰라보겠어. 아, 그래요? SBS 라디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정봉이 정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아닙니까? 이거요? 예. 인기 있는 코너죠. 근데 제목이 삼변 시대인데 네. 나는 변호사도 아닌데 저를 왜 불렀대요? 아, 거긴 다른 변. 요즘 발에 체리 변호사 많잖아요. 아니, 그런 변호사 아니고 발에 뭘 채요. 발에 요즘 변호사 너무 많아. 팥줄 얼굴 빨개서 발에 치는 변이라니까. 아니요, 뭐 맞는 말이니까. 이동영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정봉이 정치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기가 지인